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6일 일요일.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고 있을 텐데요. 이제 지금 또 뭐 이제 로봇 AI, 뭐 데이터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급등을 거의 이제 사실은 이제 급등을 끝마무리하는 단계에 거의 왔습니다. 3월 달 되면 끝나겠죠. 3월 달 되면. 빠른 거는 뭐 2월 말이면 끝날 텐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럼 어떤 테마들이 올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계속 잘 나가는 이제 그 뭐야 무기나 이러한 그러한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풍산이나 뭐 에어 한화 쪽 뭐 그런 쪽도 아니 현대 로템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로봇주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로봇주도 사실은 이렇게 한번 1차 상승을 작년 1년 전에 했다가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바닥까지 거의 다 내려와서 약간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뭐 한 요만큼 정도 상승한 주식들 월봉으로 보면 요만큼 상승한 거죠. 근데 바닥에서 상승했으니까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바닥에 와서 이제 개인들이 다 털린 다음에 이제 급등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곡물주들도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거의 여기 근처에 와 있어요. 여기나 뭐 여기 근처. 그래서 곡물주들도 이제 로봇주와 똑같이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다 털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곡물주, 그러면 왜 곡물주가 다음 테마가 될 수밖에 없냐? 저번에도 그 테마가 올 때 곡물주가 좀 늦게 돌았죠. 곡물주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걸로다가 아, 바로 관련이 있죠. 근데 기사부터 보면 제가 정리한 건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이 에너지와 공급망이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깊은 상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국내 경제 파장.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 이제 석유류부터 이 곡물가 상승으로 해서 가공식품이 물가를 부채질했죠. 뭐 석유류야 뭐 22.2%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 곡물가가 급등하면 가공식품 기본적으로 뭐 떡볶이집 같은 데는 뭐 식용유가 이 말통으로 그 큰 네모난 깡통으로 들어가죠. 그런 게 거의 뭐 2배 이상,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튀김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뭐 기사들을 보시면 계속 그 이러한 것들이 또 인플레를 계속 그러면서 또 정부는 공공요금 임금을 억제하며 인플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이 에너지 기업의 적자, 에너지도 있지만 에너지보다는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 코로나19 여파의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를 비롯한 이제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이 곡물 가격이 급등하여 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다. 민생 경제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찍 안 끝나고 있죠. 그러면서 더 곡물가를 이제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기사 또 보죠. 네, 여기도 보시면 에너지가와 곡물가 폭등, 물가 전쟁 실험. 이게 이제 24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또 지금은 또 작황이 안 좋아요. 작황이 왜 안 좋냐? 엘니뇨 현상이나 뭐 이런 이상기후 있죠.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요. 라니냐인가? 예, 또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는 뭐 이 전쟁으로 이제 폭격을 맞았는데 에너지 대란도 있지만 이제 곡물 가격 상승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곡장 기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밥상 물가의 직격탄. 지난해 사재기 현사까지 벌였던 1.5리터 식용유 가격은 전쟁 전 5,100원이었지만 현재는 7,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부 다 올랐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먹는 거 줄이기는 참 한도가 있죠. 예, 그래서 나오면 필요한 것만 사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런 딸기 농장이나 이런 시설 농장은 에너지 값 때문에 온실 온도 같은 거, 겨울에 이런 거를 높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에너지적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사료값, 또 사료값도 계속 올려서 뭐 쌀겨를 섞어준다. 소가 지금 소값도 계속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료업체도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사나 보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기술, 엘니뇨. 인도가 수출 제한을 한다. 사탕수수나 이런 거, 설탕, 이런 거죠. 또, 에탄올 만들 때도 이런 게 들어죠. 그래서 이제 설탕 가격은 또 왜 오르나 하면은 뭐 이런 거죠. 슈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설탕 가격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라니냐에 따른 가뭄, 기후 때문에 그래요. 이상기후, 브라질 같은 경우. 인도도 이런 가뭄, 열파, 홍수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사탕수수 활용한 에탄올 생산이 이게 지금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국 식량 안보 위에 원당 수출을 제한하고 있죠. EU 같은 경우도 사탕무 재배 면적 축소, 살충제 규제 강화로 작황 부진. 그래서 에탄올 주요 생산국, 이 사탕수수로 만드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이렇게 계속 미국이 이제 주원료 옥수수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퍼센테이지는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 인도 이런 데들이 지금 계속 작황이 안 좋아요.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당 가격이 계속 설탕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뭐 가뭄, 이상기후, 인도의 또 엘니뇨, 브라질의 가뭄, 인도의 엘니뇨 등 이런 걸로 이제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럼 국내 설탕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로다가 만드는 세계 1위 원당 생산 수출국인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라니냐, 극심한 가뭄, 라니냐로 인한 그렇죠. 그 원당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식량안보 기후위기 직격탄, 브라질 라니냐 끝나가지만 올해 설탕값 고공행진, 에탄올 원료 이기도 사탕수수 바이오연료 활성화의 수요수, 한 원당 수입 호주 태고 집중, 정부 구매처 다변화 노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도 나오고 있죠. 호주가 아니라 인도도 계속 지난해 이상 가뭄과 홍수로다가 계속 이러한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폐허가 된 세계 곡창,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거죠. 식량 가구 지수, 가격 지수 역대 최고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곡물 파동의 에그플레이션, 식량 안보 경고 등 해서 우리나라의 자금률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95%? 거의 90% 이상을 수입을 해요. 90% 이상을 수입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금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환율까지도 지금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에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쌀이나 이런 것 좀 비축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식량 작업률이 여기 조금 이제 내용을 밑에 보시면 작업률이 밀이 0.7%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게 2021년 기준인데 최근 자료인데도 이게 옛날 거예요. 옥수수는 0.8%, 콩은 5.9%예요. 콩이 좀 높네. 그래서 뭐 해봤자 우리나라는 쌀 조금 빼고는 거의 작업자력을 못해요. 그래서 95%인가를 이제 수입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심각한 거예요. 예? 북한도 뭐 심각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자국률이 엄청 떨어진다고. 이게 환율이랑 엘니뇨나 이런 이상기후로다가 가격이 폭등하면은 우리나라도 이 가격을 지금 인플레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금리부터 아주 이거 환율부터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에그플로션이 되면. 그래서 이 곡물주가 뜰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견해로 봤을 때는 자본률을 못 높인 정부의 문제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쌀이나 기초적인 필요한 것들은 좀 창고가 있다면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네? 올 하반기, 여름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가을 되면 뭐 이제 피부로 느낄 텐데, 그 전에 이제 이 선물 가격이나 이런 거 미리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미리 지금 같을 때, 지금보다 더 비싸지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곡물주가 에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과도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런 거를 봤을 때 어차피 지금 예측이 되죠. 이 도표나 이런 자료를 봐서. 근데 우리나라 이 자금률 문제가 굉장히 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뭐 이런 우크라이나 계속 공격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 급등했다. 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이다. 그죠? 우리나라 밀 자금률 0.7%, 옥수수 콩 자금률 0.8, 5.8%. 더구나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2021년 수입한 밀의 125만 톤 중에 48.9%를 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식품 가격이 줄리는데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영향이 커다란 분석이다. 그렇습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물가 전년 대비 5.8% 올랐다. 밥상 물가, 전체 소비 물가 끌어올리는데 에그플레이션도 나타났다. 지난해 물가 5.1% 상승했다. 외환위기 7.5% 이후 최고 기록이다. 그래서 이 식량 안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거, 야, 우리나라도 이 겨울 되면, 좀 아찔하죠. 예. 그래서 곡물주들이 한 번 또 뜬다. 그래서, 예, 에그플레이션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곡물주 관련돼서 한번 좀 내용을 보죠. 네, 여러분, 이제 곡물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관심 가져야 하는 곡물주. 아마 이게 3월부터, 3월 중순부터나 이때부터 움직일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 어쨌든 끝물에 주가가 조금 빠지기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시황이. 그럴 때 곡물주가 좀 마지막으로 끝물을 올리죠. 기상 이상과 라니냐, 엘니뇨 현상 등으로 작황에 안 좋고 장기간 러우 전쟁으로 에그플레이션, 여기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다가오고 있죠. 2022년 여름 이후 본격적으로 곡물가의 폭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을에도 그때도 한번 폭등됐다가 겨울에 좀 지금 안정이 됐죠. 근데 다시 좀 들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운데 미리 3월부터 곡물주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 로봇 AI 다음에 곡물주 테마가 오는 것은 확실한 상황으로 다만 시기가 언제일지가 확실치는 않다. 그렇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3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3월 중순쯤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선점하시라는 거예요. 자, 곡물주 테마 어떤 종목이 있냐면 꽤 돼요.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자, 대표적인 고려산업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죠. 예, 매집을 한 거라고 봐요. 예, 선진, 효성OMB, 조비, 남해화학, 팜스토리, 팜스코, 이지바이오,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농어바이오, 경농, 까나리아바이오, 대유, 대봉LS, 우진BNB, 우성, 사조동화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있어요. 제가 이제 대충 뽑아놓은 거고, 이제 한번 차트를 이걸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여기서 한 5개만 찍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뛰면은 그때 다 얘기하죠. 근데 선점을 하십시오, 선점. 예, 선점을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산업을 보죠. 고려산업도 많이 빼놨어요. 그리고 치를 떠는 주식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횡보를 쭉 계속 빠지면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바닥에서 매집이에요. 매집에다 또 눌렀다가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산업을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한번 준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자, 한번 주봉 볼까요? 엄청 빼놨죠? 이렇게 지금 주봉도 그렇고 이때 다 해먹고 이제 빼놓고 로봇주도 똑같아요. 이렇게 바닥까지 빼놓은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다시 천천히 쌓아 올리면서 이런 기울기도 아니에요. 거의 막 이런 식으로 쭉 올렸다가 또 빠지겠죠. 그죠? 거의 뭐 이거를 못 넘겠죠. 이렇게 수렴할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급등할 구간에 왔어요. 그 월봉을 보면 더 확실해요. 자, 고려산업 월봉을 보죠. 그죠? 엄청나게 빼놨어요. 이게 빼놓은 여기까지 딱 맞춰서 거의 빼놓은 게 이런 삼각기둥으로 거의 완전히 다 빼놨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거의 로봇주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거의 한 뭐, 요 정도까지 돌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음 달 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 올리고 또 늘렸다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산업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만약에 상승분의 한 반 정도를 올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고점까지 푼다는 건 좀 힘들 거고 한 반 정도 이렇게 시세를 한 이 정도 줬다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아마 로봇주처럼 저렇게 단기적으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안에 시세는 끝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구간을 먹으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는 이 구간. 예, 그렇습니다. 고려산업도 이제 바닥에서 올렸는데 아마 거의 지금 요즘에 이런 식으로 빼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빼냐면은 5일선을 찍고 사실은 여기서 내일이라도 반등 주는 게 맞는데 심하면은 여기 시작점까지 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점까지 이렇게 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다시 갈 수도 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좀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려산업, 곡물주 얘기했습니다. 또 딴 종목 한번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진을 보죠. 선진. 예, 선진을 보죠. 선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을 했는데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 이런 식으로 쭉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 그래서 이제 수렴 구간인데 그런데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에서 뭐 그렇게 많이 갔다라고 보긴 좀 그래요. 이 구간을 못 벗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뭐 요만큼 가면 굉장히 많이 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달에 뭐 한 요 정도 가겠죠. 그죠? 요 정도 가고 뭐 또 다음 달에 또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을 할 것 같다. 거의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가 로봇주도 지금 한 이만큼 간 거예요.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갔는데 굉장히 많이 간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주도 상승하듯이 이 고물주도 상승할 것 같아요. 고려산업 선진 찍어서 얘기해드리고 또 한쪽 종목들을 좀 몇 개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해화학을 보죠. 남해화학을 보겠습니다. 남해화학 역시도 여기서 좀 상승을 한 것 같죠. 근데 전형적으로 로봇주처럼 1차 상승했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죠, 모양은. 그런데 한번 이제 월봉을 볼까요? 그렇죠. 월봉을 보면은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시작 아직 안 했죠. 이 바닥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만큼 우선 상승하고, 요만큼 상승하고, 그 다음 또 여기까지 또 상승하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남해화학은 그렇게 작년에 상승할 때도 뭐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아마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뭔가 애매한 타점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남해화학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크게 빠지고 그럴 부분은 없어요. 그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고 작고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큰 폭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해학은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바닥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상한가 한 방 정도 생각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미래생명자원도 한번 보죠. 그렇죠. 얘도 바닥에서 완전 디고 있죠. 주봉을 봐도 완전 많이 빼놨죠. 월봉을 보면 이런 주식들이 요즘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닥을 여기서 이렇게 거보면 이렇게 완전 바닥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딱 쏟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로봇주도 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딱 쏟고 그 다음 달에 또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이만큼 정도 반이나 이렇게 딱 가고 그 정도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물론 신규주들은 여기까지 가요. 신규주들은 이거를 뚫어서 이렇게 막 새로운 그런 시세를 막 내기도 해요 지금. 근데 신규주가 아닌 이런 오래된 주식들은 아마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여기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신규주들은 뚫고 나갑니다. 곡물주 중에도 신규주가 있다면 아마 신고가를 뚫고 나갈 거예요. 이런 주식들은 지금 시작하면 한 타점이 한 이 정도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미래 생명자원이었습니다. 네, 까나리아 바이오 상호를 바뀌었죠. 이것도 한번 보죠. 얘도 한번 이렇게 뭔가 좀 어쨌든 매집이 한번 딱 들어왔네요. 괜찮죠? 그다음에 거래량 죽고 있고 월봉을 볼까요? 그렇죠. 얘는 조금 상승을 한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 각도에서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거죠. 다음 달에도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한 이렇게 상승하면 되겠죠. 대충 보시면은 여기에 뭐 한 2분의 1이나 여기와 여기 저점과 고점의 한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를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한 타점이 한 이 정도는 또 상승 여력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까나리어 바이오였습니다. 네, 사조동화원도 한번 보죠. 사조동화원. 아, 얘도 조용히 가죠. 꼭 이렇게 가다가 간다. 사조동화원은 밀가루 관련돼서 회사죠. 그죠? 이렇게 조용히 바닥을 이렇게 쓸고 있다가 완전 바닥이죠. 이런 주식들이 괜찮은 거야. 여러 데까지 이제 여기까지 딱 찍고 또 다음에 여기까지 찍고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뭐 이 정도 가는 뭐 2분의 1 정도 되돌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공물주들도 다 빼놨는데 로봇주처럼 바닥에서 3분의 1만 올라와도 엄청 많이 뭐 일봉상은 상승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어져서 그 다음 달까지 해서 최소한 바닥에서 2분의 1 하락 구간에 2분의 1까지 이 정도까지 두 달에 걸쳐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고려산업이나 뭐 남해화학이든 뭐 팜스코든 뭐 미래생명자이든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한번 테마로다가 막 상한가 나오고 그러는 날이 또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나름대로 괜찮은 주식들, 이 사조동원도 괜찮거든요. 이런 주식들도 갖고선 있다가 상승 나올 때 던지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한 방에서 두 방 정도 사이는 상승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종목들을 다 봐드릴 수는 없겠어요.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주말엔 하고요. 어쨌든 이것도 다 이렇게 등록해 두시고 여기서 갑자기 상승 분위기가 나온다 싶으시면 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산업이 최근에 상한가 갔던 거 물론 다시 빠지고 있지만 그런 게 일종의 미리 매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주말이신데 쉬시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지 저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났으면 어쨌든 주식이 그래도 3월 길게는 4월까지 뭔가 그렇게 큰 하락이 없다면 이럴 때 수익을 빨리 내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